이후에 조이보이의 패왕색으로 오로성의 변신을 풀고 전부 역돌격시키는 장면이 나온 바가 있다. 근데 자세히 잘 보면 변신이 풀린다기보다는 쟤네들을 감싸는 괴물의 형상기, 연기처럼 벗겨져 나가는 모양새에 가깝다. 마치 홀로그램처럼 말이다. 물론 에그헤드 소환된 오로성들이 진짜 홀로그램이라는 것은 아니고 일종의 분신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즉, 패왕색의 또 다른 사용법이란 바로 실체가 있는 분신들 만드는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오로성은 소환할 때 패왕색 이펙트와 비슷한 검은 번개를 타고 이동했고, 마치 그 검은 번개가 형상화되듯이 실루엣을 형성하여 등장했다. 이들이 소환될 때 엄청난 패기가 느껴진다는 말은 덤. 그리고 단순히 오로성만이 근거가 아님,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아수라, 카쿠 피셜로, 기백으로 실체가 있는 환상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이 때문에 아수라가 유사 패휘감이라는 의견도 존재했었음. 그리고 오니가시마 전투에서 실제로 무의식적으로 아수라를 갈겼는데 패왕색이 담겨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아수라 패휘감이라는 의혹이 더욱 불거졌다. 실제로 끼워 맞추기긴 하지만 오다는 무장색 떡밥을 사자의 노래 장면으로 풀어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수라는 패휘감 떡밥이 아니냐는 것, 나아가자면 툭하면 조롱의 대상이 되는 이 콩 오르간도 어쩌면 아수라와 같이 패휘감 떡밥의 일종이 아니었을까 싶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게틀링이랑 오르간은 서로 다른 기술이다. 즉, 진짜로 팔이 6개 생기는 거임 아수라 마냥.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로성이 조이보이 패왕색 맞고 격퇴당한 이유도 오로성의 분신이 패왕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마치 물질과 반물질이 만나면 쌍소멸하는 것처럼 패왕색과 패왕색이 만나서 서로 상쇄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원피스 커뮤니티를 달군 조이보이의 패왕색. 하지만 그 연출에 있어 의문 요소가 등장했다. 바로 엄청난 범위와 오로성 능력 해제라는 위협에 비해 해군 중장들은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나누는 등 패왕색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연출이 나왔기 때문이다. 보다시피 중장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다. 그래서 예리한 눈을 가진 독자들은 아쉬워한다. 조이보이 최대치의 패기가 담겼는데 중장들이 멀쩡하네. 샹크스는 중장들 기절시키고 무릎 꿇렸는데 조이보이는 왜 못함? 이제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며 왜 둘 간의 연출 차이가 있었는지 뇌피셜을 펼쳐보겠다. 1. 패왕색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위력이 떨어진다. 이건 패왕색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원거리 공격이 마찬가지다. 위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중장들은 패왕색의 중심지가 아닌 에그헤드 인근 바다에서 섬을 포위하고 있는 중이었다. 고대 로봇 에메트와 오로성이 거대 괴수급 사이즈라 그렇지 원근법을 감안하면 군함과 중장들은 상당히 먼 거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 잠시 패왕색의 근원지였던 에메트 쪽을 살펴보자. 에메트 코 앞까지 와 있던 오로성들은 죄다 변신 풀리고 강제 소환되고 난리 났다. 키읔 확실히 중심지라 위력이 달랐음을 알 수 있다. 개인적으로 에메트가 오로성이 아닌 중장들과 가까이 대치한 상태에서 패기 방출했으면 샹크스 때처럼 당연히 중장도 기절했을 것 같다. 2. 와이파이 패왕색과의 비교, 컨트롤의 유무, 거리가 문제였다. 하지만 샹크스는 원거리에서도 로쿠규의 능력을 해제시키는 일명 와이파이 패왕색을 선보인 바 있다. 확실히 조이보이의 패왕색 방출과는 다른 묘사다. 사방팔방 패기가 퍼져나가지 않고 한 방향으로 집중되어 명확한 대상을 향해 쏘아지는 느낌이다. 실제로 로쿠규는 능력이 풀리며 고통스러워했지만 그 주변에 있던 모모노스케나 야마토는 데미지를 입지 않았다. 즉,
샹크스의 확고한 의지와 컨트롤이 더해졌기에 거리 제약을 극복하고 초장거리에서도 위력을 냈다고 본다. 천지사방 아무렇게나 뿜은 패기가 아니란 소리다.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 샹크스가 패기를 저장하고 그걸 800년 후 누군가가 풀어놓는다면, 그렇다면 사방팔방 바람처럼 흩어질 뿐 로쿠규를 저지했을 때만큼의 위력을 발휘하긴 힘들다고 본다. 조이보이의 패왕색은 800년 전 저장해 놓은 걸 패기를 쓰지 못하는 에메트가 단순히 풀어놓은 것에 불과했다. 술자 본인의 의지가 담기지 않은 그냥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는 패왕색이란 소리다. 그럼에도 엄청난 스케일을 보여주었다. 만약 조이보이 본인이 저만큼의 패기를 바탕으로 샹크스처럼 본격적으로 제어를 한다면 그 위력은 이번 화에서 봤던 것 이상일 거라 추측된다. 밀짚모자는 계승되는 조이보이의 의지 그 자체임. 골드로저 샹크스 루피. 이렇게 계승되어 고무고무 열매를 먹은 루피가 조이보이로서 철룡인을 무너뜨린다는 것. 그게 지금의 스토리임. 근데 샹크스가 나중에 꼭 돌려주러 와라라고 함. 계승되는 의지는 어디 가고 왜 모자를 다시 돌려받음? 샹크스는 자신이 조이보이가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봄. 고무고무 열매를 루피에게 먹인 것까지 의도한 것인지는 모르겠음. 아마 고무고무가 니카 열매인지 불확실한 상황에 열매를 본인이 먹었다가 맥주병 진짜 니카는 이제 못 먹게 됨. 이렇게 되면 안 되니 루피가 니카를 각성시키고 난 이후 어떠한 방식으로 원피스를 가로채려는 것임. 니카 자체를 뺏으려는 것은 과한 것 같고, 아마 니카는 원피스를 얻기 위한 열쇠일 뿐이니 니카가 원피스를 얻으려 할 때 가로채거나 할 듯. 실제로 니카로 각성하자마자 샹크스는 본인이 조이보이가 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침. 위 대사는 단순히 루피와 해적왕, 원피스를 노리고 해적으로서 경쟁하겠다는 뉘앙스가 아님, 샹크스는 오로성과도 내통할 정도로 세계의 비밀에 가까이 있는 사나이이고 원피스가 뭘 의미하는지 대충은 알고 있을 거임. 원피스 로저의 보물이 아니라 원피스 조이보이가 가지게 될 것 정도까지는 모를 수가 없는 거임. 어쩌면 본인이 루피가 가져야 할 원피스를 가로채서 세계의 지배자가 되려는 속셈이 있을 수도 있음. 샹크스가 니카를 뺏어 쓴다 해도 그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 명분이 선한 명분이 될 수 있을까? 샹크스가 나는 이제 루피로부터 원피스를 빼앗아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의 영웅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일까? 오히려 저런 사고방식이 더 개연성이 떨어짐. 루피로부터 원피스를 뺏는 경우의 수라면 그것을 본인의 사리사욕이나 지배를 위해 쓰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봄. 원피스의 전 에피소드를 관통하는 주제는 투쟁과 자유와 꿈이다. 모든 에피소드에는 억압과 부조리가 존재하며 이에 맞서 투쟁하는 개인이나 세력이 등장함. 밀짚모자 해적단은 투쟁하는 이들과 자연이 합심해 싸우며 결국엔 모두를 해방하고 자유롭게 함. 그러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가 성립해야 한다. 오다는 혁명군의 입을 빌려 약자이더라도 스스로 일어나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함. 자유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직접 투쟁해야 하는 것임. 모든 에피소드의 종국엔 모두가 루피와 한마음이 되어 적에 맞섰기 때문에 모두가 해방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 그렇다면 투쟁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는가? 바로 투쟁할 나 자신이 존재해야 한다. 많은 에피소드의 내용 전개에 있어서 핵심 키워드가 존재였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던 모호한 존재인 사슴과 친구 먹고 투쟁 끝에 존재의 이침에 대해 간지나는 명언을 뱉고 간 히루루크. 황금향이 존재함에도 증명할 수 없어 처형당한 몽블랑 노랜드와 그 존재를 증명하고자 분투한 후손 몽블랑 크리켓.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악마의 아이라는 낙인에 고통받았지만 다시금 삶을 갈망하고 투쟁하는 로빈.
남의 그림자를 빼앗아 불사의 존재를 만들고 거기에 의존하는 모리아와 자신의 그림자를 되찾아 태양 아래 존재할 수 있도록 모리아에 맞서는 이들. 악마의 자식이지만 그러한 자신이 존재할 수 있도록 삶을 지탱해준 이들을 위해 제1몸 불살은 에이스. 존재와 의지를 상실당한 채 싸울 수 없게 된 장난감들 등등. 오다는 노골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존재의 성질을 다방면으로 활용하여 인간의 존재의지와 투지를 부각하고 있음. 바로 그 투지가 있어야만 자유를 쟁취할 수 있고 투지가 있으려면 나의 존재는 필수불가결한 것임. 이렇게 스스로의 존재의지를 자각하고 부조리에 맞서 자유를 쟁취한 이들은 이제 자신들의 꿈과 이상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며 에피소드가 끝남. 그리고 우리 독자들은 뻔하지만 통쾌한 해피엔딩을 보며 훈훈하고 개운한 마음으로 이어질 스토리를 고대함. 상기한 내용을 반대로 말해봄. 루피에게 맞선 모든 이들은 결국 패퇴하고 누리던 모든 것들을 빼앗겨 불행해짐. 그러나 우리는 에피소드가 끝날 때마다 항상 개운하고 훈훈한 감상에 빠지게 됨. 그 이유는 그들이 불행해져 마땅한 악당들이기 때문. 족같은 와노쿤이 에피에서 이게 독자에게 잘 전달되지 않은 느낌. 분명 나쁜 놈들 뒤졌는데 왠지 찝찝함. 선역들은 족같이 생기고 카이도와 킹은 간지나서 그런가. 이렇게 원피스는 권선징악의 반복이며 이를 통해 봤을 때 원피스 내의 선악 대립구도는 분명히 존재함. 그러나 그 대립의 경계가 피지백 예층과 지백 예층, 해군과 해적, 인간과 다른 종족 등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쟁취하려는 루피 세력과 끊임없이 누군가를 억압하는 반 루피 세력으로 나뉨. 반 자유 진영의 무기는 자아의 고립과 말살임. 존재를 말살하는 적, 아론, 모리아, 도황, 세계정부 등 에게 억압받는 이들은 투지와 자아가 꺾여 망가진 채 살아감. 그러던 중 루피에 의해 다시 존재의 의미를 되찾아 투지를 불태우고 함께 싸워 자유를 얻음. 그러나 중요한 건 루피가 누군가를 해방하기 위해 싸운 게 아니란 거임. 루피는 자신의 사상을 타인에 관철하거나 타인의 문제 상황에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모든 걸 해결하려는 그런 타입이 아님. 루피는 순수한 아이처럼 행동함. 그저 바다에서 가장 자유로운 해적왕의 꿈을 이루기 위한 모험을 하며 도중에 만난 사람들을 네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든 난 너가 좋으니 나와 함께 하자라는 방식으로 동료로 만들었을 뿐 해방은 이에 부수한 결과에 불과함. 루피는 자유와 꿈을 향해 달리는 마라톤에서 도착 지점으로 부는 바람 같은 존재임. 루피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갈 뿐이고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룰 뿐인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타인의 해방에까지 이어짐. 그렇다면 현재 진행형인 해적왕의 꿈을 이룬다면 뒤이어 꿈의 끝, 내용을 알 수 없는 그 마지막 꿈마저 이루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루피는 해적왕의 꿈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편에 선 이들의 투지를 하나로 모아 그들이 자유를 이룩하는 데 도움을 줬음. 루피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루피가 해적왕이 되고 나면 결과적으로 모든 이들이 자유를 얻게 될 거라고 생각함. 하지만 작중 여러 번 부각되듯 루피 역시 유한한 존재여서 언젠가는 세상에서 사라질 것. 그러면 어김없이 부조리가 나타나 세상을 억압하며 무수한 이들의 존재를 말살하려 들겠지. 루피의 꿈의 끝은 이를 저지하는 열쇠가 될 것임. 이 또한 루피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짐. 현재 최종 보스로 여겨지는 이무를 필두로 한 세계 정부는 조이보이와 고대 왕국을 물리치고 역사를 지워 공백의 백년을 만들었음. 이무의 무기 역시 존재의 말살임. 존재를 지워내는 악을 물리치고 다시 모든 걸 바로 세우려면 지워지지 않고 살아남은 기록이 필요함. 원피스가 바로 그 살아남은 기록이며
그 내용은 조이보이가 모험하며 만난 전 세계인의 별명 모음집. 조이보이와 로저, 루피의 꿈은 같다고 했음. 루피의 꿈도 전 세계인의 별명 모음집 만들기일 것. 어린 시절의 루피가 충분히 상상할 만한 것이고 라프텔에 어울리는 충분히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라고 생각함. 원피스는 인본주의를 밑바탕으로 하는 작품인 만큼 작품 속 모든 이들에 대한 기록이라면 로저가 세상 전부를 거기 두고 왔다고 할 만하다. 또한 로저나 루피가 꿈을 얘기했을 때 주위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대부분 웃거나 어이없어 했는데 둘의 꿈이 별명 모음집 만들기라면 그 반응들은 매우 적절해 보임. 특히 남이의 어이없어하며 너답긴 하다라는 반응은 평소 남을 별명으로 곧잘 부르는 루피의 언행을 떠올렸을 때 잘 맞아떨어짐. 이에 반해 오뎅, 로빈, 추파의 반응은 좀 특별한데 이 때문에 별명 모음집과 더욱 부합한다고 생각함. 오뎅은 로저의 꿈을 듣고 단순히 웃거나 어이없어 하지 않고 간 떨어질 만큼 놀랐는데 그는 포네그리프를 기록하고 읽어내는 코즈키 가문인 만큼 기록하는 행위에 대해 남다르게 받아들일 만함. 또한 이름이란 역사, 철학 등 범학문적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 그렇기에 학자인 로빈은 루피의 꿈을 듣고 제가 뭘 알고 이러는 건가 하는 느낌으로 얼탐. 마지막으로 추파는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해서 그 꿈 너무 좋다고 함. 왜냐하면 루피의 말을 듣고 자신에게 멋진 뿔을 가진 나무를 부러뜨리는 자의 의미로 추파란 이름을 지어준 닥터 히루루크를 떠올렸기 때문임. 루피는 단순히 재미로 한 짓이지만 아무튼 루피가 전 세계인에게 걸맞은 별명을 지어줌으로써 인간 자유의지의 근간이 되는 그들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지 않게 함. 이 때문에 별명 모음집은 적 세력들의 무기인 존재 말살에 저항하는 열쇠라고 할 수 있음. 글솜씨가 없어서 쓰는데 존나 오래 걸렸다. DC 앱으로 쓰다가 한번 날려먹고 워드에 써서 복붙함. 뻘글이지만 재밌게 읽어줬으면 좋겠노. 아오키지 선제타로 거푸얼림 순식간에 얼리자마자 풀고 블루홀이란 기술로 쿠잔 엉망으로 만들고 지하로 처박아버린 흰 수염머리 절반 날아가고 최후 일격 가해 아카이누 지하로 보낸 것과 비슷한 연출. 순식간에 다음 컷 사황간부 오즈보다 큰 울프 한 방에 리타시키고 바다로 산채로 수장시켜 던져버림. 추가로 짐짝 같은 코비 해군 잡병 지키고 시민 구출해가며 커버치며 싸우는데 짐짝 코비 때문에 사황 부선장 2인자 시류 폐기칼빵에 그대로 관통당하고 코비 지켜냄. 2년 전 마젤란 과호각의 능력까지 먹고 사황의 적단 부선장으로 더 강해진 시류 칼빵 맞고 페널티란 페널티 쌓이기 시작. 그러고도 칼빵 놓은 시류 패기도 없이 한 손으로 패대 기쳐 각혈 피토하게 만들고 진땀 빼 사실상 리타시킨 평타 한 대라도 더 때렸으면 끝이었겠지만 곧바로 덤벼오는 아오키지와 일기토버림. 아오키지는 아이스글러브라는 명구급 능력까지 입혔고 그대로 일기토. 서로 날라감 거푸 멀쩡 쿠잔 엉망. 그 칼빵 중상인 상태로 또 일어나 검수의 적단 사황 4번대 간부인 피사로 겁먹는 거 순식간에 한방 컷내고 섬 갈라버리고 시민들과 해병들 구출 성공. 겨우 일어난 쿠잔이 반응도 할 수 없던 스피드로 날아가 또 날려버리고 여러 장면 스킵되는지 이렇게 쿠잔이 거푸 스피드에 반응도 할 수 없던 건 블루홀 쓸 때부터 쿠잔 컷신 보면 반응할 수 없었고 장기간 전투에 십다굴 맞아가며 시류 칼빵에 중상 입고 아오키지 본인과 일기토했음에도 여전히 거푸 스피드를 따라갈 수도 없다는 게 진땀 흘리는 아오키지 컷 보면 드러남. 그러고도 전쟁이 어느 정도 흘렀는지 거푸가 리타시켰던 간부인 울프도 그렇고 다 일어나 있고 최후의 검수의 적단 사최간들과 시류 아오키지 수천 수만 명의 벌집섬 해적들에 둘러싸인 채 역대급 다굴 맞고 얼려진 채로 마무리 엔딩. 그 와중에 코비와 해병들 시민들 구출은 성공.
아오키지 관련 팩트 한 번 더 강조한다. 블루홀 때부터 아오키지 컷신 보면 거푸 스피드 따라올 수도 없었고 거푸 공격 피할 수도 없다는 건 오피셜이다. 그런데 수많은 혈전과 다굴 계속 쳐맞아가며 사최간들 리타시키고 시류칼빵으로 중상 입고 아오키지 본인과 일기토 버리고도 일어나 피사로 4번대 간부반으로 섬 쪼개고 체력 빠진 80세 현거푸 움직임에도 블루홀 때와 같은 반응 보이며 거푸 움직임 따라갈 수도 없어 진땀 빼는 게 아오키지다. 이때 피사로가 아닌 나름 내상 입은 아오키지에게 거푸가 일격을 가했다면 그대로 리타이어 됐을 터 쿠자는 중상당한 거푸 움직임에 반응도 할 수 없도 그냥 튕겨내동댕이 쳐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 80세의 역대급 온갖 너프와 불리한 상황에 시류패기 칼빵기습 관통상에 최소 벌집섬 사황해적단 본거지 검수해적단 잔당들 규모가 수천 수만 명 거푸 혼자 그냥 사황홈에서 사황해적단과 전쟁하는 건데 사황해적단 본거지 검수해적단 수만 명의 사최간들 부선장 구대장 아오키지까지 더한 무수한 다굴의 검수해적단 사최간 간부진 리타시키며 쿠잔의 아카이누 명구급 기술 입힌 아이스글러브와 일기토 버린 80세 중상당한 체력 빠진 거푸 상대로도 스피드 따라갈 수 없어 놀라고 진땀 빼는 게 아오키지인데 일 상황으로 현거푸와 아오키지 비교하는 건 같은 만화 보는 거 맞냐? 2년 전 거푸보다 6살 어린 72세 흰수염도 지병